27분인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지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4차 공판을 합니다. 네. 그 룸사롱 사건이 법원 행정처에서 아무것도 좀 정리되지 않은 채 오늘 또 법대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는 지금 뭐 보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혹 제기 자체가 네, 추상적이어서 추상적이다. 뭘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어렵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대법원은 지금 감찰을 했다는 그쵸.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윤리감사실에 예. 넘겼다. 아마 중앙지방법원은 물어는 봤을 거예요. 예. 너 진짜 그 뭐 사건 관계자하고 룸사롱 간 적 있냐 그랬더니 예. 지기현이 하도 많이 가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답변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추상적이어서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 저희가 답변하겠다. 예, 언제 날짜라도 그랬을 좀 수도 특정을 있겠는데. 해주시면. 일단은 대법원에서는 감찰을 한다니까 이제 곧 예. 결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이를테면 대법원에서 감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관련 자료를 넘기긴 했습니까? 요청이 뭐 없었다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 아직 넘긴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본인이 알잖아요. 예. 아무리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누구하고 좀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걸 하면 되고 예. 상호나 이런 건 알잖아요. 예, 각에서. 상호. 그러니까 예. 지대들이 상호는 기자들 사이에서 예, 돌아다닙니다. 예. 좀 알아보면 될 거고. 예. 전에 저희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지기현 판사? 지기현 판사 얘기 들어서 저도 일부 소스를 받아가지고 그때 기자 몇 분들한테 드리면서 예. 취재를 좀 해봐라. 예. 뭐 했는데 후속 취재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쪽에서 제보가 돌아오면서 이게 터진 건데요. 예. 예. 저는 지방에 있을 때, 예. 지기현 판사 지방에 있을 때, 아, 지방에 예. 서울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방에 있을 때, 그때도 다녔다. 그때 저한테 들어온 것도 거기는 이제 몇 군데가 없다. 작은 곳이라서. 아, 동네가 작아서. 그래서 그 몇 군데만 알아보면 금방 알을 수 있다. 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절 주세요. 제가 취재 다녀오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 유명했다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은 뭐 룸사롱과 관한한 그런 부분에 유명했다. 있어서는 유명했다라는 지기현 말씀 판사가. 주시더라고요. 예. 야, 아니 그런 분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알 거 아닙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소문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 드린 사람이 법원 관계자예요. 저한테 제보해 준. 이 제보해 준 사람이 법원 관계자예요. 그럼 딱 떨어지는 건데 이 정도로 알 정도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지기현 판사 말고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뭐 이게 그 그러니까 이게- 자동 배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 핵심은 이거겠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기자분들한테 해줬을 때도 기자분들이 첫 번째 걱정은 이거였어요. 그 정도로 접대를 많이 받았다면 예. 그게 사실이라면 예.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요. 뇌물일 수도 뇌물이잖아요. 있고. 자 그러면 여기저기서 아마 발목을 잡아놨을 수도 있는데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가 저도 걱정이 됐는데다가 기자의 반응이었어요. 예.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자분이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게 혹시 이제 중요한 거는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도 중요한 건데 예. 그런 게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가도 확인이 돼야죠. 그러니까 좀 수상한 대목이 많잖아요. 뭐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재판 과정 자체가 시간 날 때마다 일일이 예. 열거해 주세요. 예. 근데 아니 구속 취소된 것도 이상하고 예. 최소한 인정 신문도 안 한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자리 배치도 자리 이상하고 배치 출입할 때 뭐 여러 가지 공개 여부.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점입니다.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23일 재판부터는 공개하겠다고 뭐 여론이 안 좋으니까 공개하겠다. 그 전에는 그럼 여론이 좋았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에 따라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은. 근데 저는 이런 분한테 계속 이 재판을 맡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 재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이 정도 논란이 일어나면 본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많이 떨어지겠죠. 네. 저희들이 항상 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법 쪽에 돌아다니는 뭐 법원. 속담 같은 건데 예. 법원이라고 하는데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과정이 공정하게 유지되는 거 또는 공정하게 보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결과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항상 나올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근데 과정이 공정하고 그걸 다루는 사람이 공정한 태도를 가졌으면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불만을 쉽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판사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인격적 신뢰, 도덕적 신뢰가. 근데 지금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기현 판사가 좀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오늘 한겨레 신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법원 쪽에서 이 지규현 판사 룸살롱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오면 뒷조사하는 식으로 법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법관에 대한 일반 공격 수위를 넘었다라는 건데 이건 마음에 드는 판결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이런 커트를 따는 게 저는 그러게요. 조금 난센스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나왔으니까 결과도 안 나왔어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 것이고. 근데 법원의 일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법관들이야 본인 같은 식구들이다 보니까 누굴 공격하면 자기도 불편하고 그 예. 사람이 딱한 것도 있지만 나도 공격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방어적 성격에서 얘기를 많이 하실 수도 있겠는데 법원 전체를 좀 생각해 주세요. 네. 법원 전체가 가져야 되고 국민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신뢰라는 게 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지기현 판사가 그 부분을 상당히 훼손했다. 네. 그걸 어떻게 회복하는지가 주안점이 돼야 되지. 지금 이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표피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에 불과해요. 유아적 반응이에요. 유아적 반응이다. 알겠습니다. 그 벌써 34분이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훅 가버리네. 박주민